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면서 나와요.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거죠. Y는 어떻게 되나요? AX 더하기 B, Y는 AX 더하기 B. 얘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어.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졌대. 자, 그럼 우리 기울기를 아니까 y는 mx 더하기 뭐라고 하겠죠? b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한 점을 지나간다 그랬어. x1, y1. 그럼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b를 구해내려고 그래요. 대입하면 y1은 m의 x1 더하기 뭐죠? b죠. 그러면 b는 y1 빼기 mx1 이렇게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식을 다시 정리합니다. y는 mx 더하기 y1 빼기 mx1. y끼리 모아줄 거야. 이항하면 y-y1은 기울기 m의 x-x1이라고 하는 공식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언제 써먹는 건? 바로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중학교 때는 위에 있는 방법으로 b를 구해서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바로 공식으로 y-y1은 m의 x-x1이다 라는 공식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그걸 유도하는 과정이었고, 자,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의 점을 알려주겠대. 두 개의 점을 알려주면 x1과 x2가 같지 않다고 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기울기의 정의는 뭐예요? x의 증가량이니까 x2-x1분의 y2-y1. 이게 기울기 m이니까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를 알고 어떤 한 점을 아니까 이제 y-y1, 그죠? y-y1는 x-x1인데 기울기 m이 우리가 뭐였죠? x2-x1분의 y2-y1. 이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바로 공식에다 넣어서 y-y1은 x2-x1분의 y2-y1의 x 빼기 x1, 이 공식을 바로 써먹으라 한 거고, 주의할 점, x 좌표 값이 같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하고, x가 같다고 하면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y축에 평행한 혹은 x축의 수직인, 그래서 특수한 x는 x1이다 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x절편과 y절편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x절편이 a, y절편이 b래. 그럼 y절편을 알고 있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면 자, 기울기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얼마? y절편 b인 건데,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얘가 이항을 하면 a분의 bx 플러스 y는 b여서 얘를 b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식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요 공식, 두 점이 주어지면 요 공식 또는 요 공식, 절편이 주어지면 이 공식. 앞으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어진 조건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써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는 얘네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내용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쓰기 바랍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다음에 평행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날 수 있고 역시 또 일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n- 요렇게 주어질 때가 있는데 요렇게 주어질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되지. 그래서 m과 n-가 같지 않다라는 조건만 가지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그러면 기울기가 같고 그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의 값이 다르면 평행이어서 만나지 않는 거지. 그 다음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 하는 조건을 쌤이 지금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y는 mx, m-x가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x를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p는 1,m, q는 1,m'. 여기서 뭐가 나오죠? 직각삼각형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쓰려고 그래. 5p의 제곱 더하기 5q의 제곱은 pq의 제곱과 같다. 자, 5p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지 1 더하기 m제곱이죠. 5q는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인데 제곱을 씌웠으니까 1 더하기 m-의 제곱이고 pq는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가 같으니까 m-m-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m-2mm- 플러스 m-의 제곱 좌변에 m제곱 m제곱 지우고 m-제곱 m-제곱 지우고 정리를 하고 났더니 m 곱하기 m-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건 이제 공식이에요. 중요한 공식.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끼리 곱해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어떻게? 방금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어요. 자, 이제 요렇게 주어지는 이 방정식의 꼴을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런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쓸 때와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때 이 두 개의 식이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식은 잘 보세요. a가 0이 아니라면 y는 우리가 ax 혹은 뭐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식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떻게 돼요? y는 b가 되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나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의 표준형의 방식으로는 그래프를 두 종류의 두 세트밖에 못 그려요. 뭐를 못 그리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일반형을 이렇게 변형하면 표준형처럼 돼서 여기가 기울기, 여기가 y절편 쉽게 알 수 있는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그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잘 봐요.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가 0이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즉 x축의 평행한 이런 걸 그릴 수 있고 또 세 번째 경우 b가 만약 0이라면 여기가 0이 된다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우리가 x축의 y축의 평행한 요거까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형을 쓰면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몇 개까지 다 그릴 수 있다? 세 세트를 다 그릴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 y 앞에 뭐가 개수가 없기 때문에 y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두 개밖에 못 그리고 일반형을 쓰게 되면 세 종류의 그래프, 우리가 축의 평행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방식이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항상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을 써줘야 하고, 좀 번거롭겠지만 야 이거 기울기랑 y절편 좀 빨리 알고 싶으면 변형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변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변형을 했을 때 이 공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변형을 했어요. 변형을 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빼기 b분의 c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이렇게 돼요.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려면 기울기, 그죠? 요거 분의 요거. 왜 이게가 나왔냐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가 같지 않은데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걸 마이너스 없애주고. 그래서 a-분의 a는 b-분의 b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정리를 해준 거예요. 평행하다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으니까 요 부분이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여기는 a-분의 a는 b-분의 b. 근데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시 또 마이너스 b분의 c가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둘이 자리를 바꾸면 b-분의 b는 c-분의 c가 되면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 기울기가 같다. 일반형에 꾸릴 때는 AA- 더하기 BB-는 0이다. 왜? 둘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한 게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여기는 AA-는 마이너스 BB-가 되면서 BB-가 넘어오면 AA- 더하기 BB-는 어떻게 돼요? 0이 된다.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는 이 공식인데 일반형 상태에서는 그대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공식을 같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개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 표준형에 꾸릴 때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기울기가 같지 않다. 일치한다. 기울기 같고 y절편도 같다. 평행하다. 기울기 같은데 y절편이 같지 않다. 수직으로 만난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일반형의 꼴로 주어졌을 때 굳이 이렇게 변형하지 말고 앞으로는 바로 써라. 어떻게?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처럼 해서 요 부분이 나타내는 건 뭐라고? 기울기. 그 다음 요 부분이 나타내는 건 뭐라고? y절편. 그렇게 해서 요식, 요식, 요식. 특히 마지막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어. x 빼기 2m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을 때 x에 1을 대입해 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 x에다가 2를 넣고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었어. 얘가 되었어. x에다가 내가 3이라고 하는 수를 넣고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이렇게 됐어. 자, 우리가 점을 3개만 넣었을 때 뭔가 공통적인 현상이 생겼는데 어떤 공통의 현상이 생겼죠? 공통점. 뭐야? 한 점에서 어떻게 됐어? 만났어. 그러면 계속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m에 마이너스 7분의 3을 넣고 정리해줘. 그러면 또 어떤 직선이 그려질 텐데 그 직선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이 점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식은 어마어마한 식이야. 어떤 식이냐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해 주는 식이에요. 이 직선이 뭐라고? 자, 여기 어떤 괄호 m 더하기 괄호는 0 이렇게 되는 식이잖아. 위에 잘 보면, 그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x에 관한 어떤 식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y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가 있죠. x 빼기 a, y 빼기 b. 이 식은 뭐냐면 m에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m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x는 a, y는 b라는 값을 가져야 되죠.
이 항등식이라는 게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의 방정식 개념으로 왔을 때 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m에 어떤 값이 대입되더라도 항상 어디? 2,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변해 주는 식이에요. 무수히 많은 직선, 어마어마하게 무수히 많은 직선을 요 식이 대변해 주고 있어.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한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뜻이에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해돼?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이 식도 이렇게 누군가가 샘플을 줬어. 그럼 얘를 m이라는 식으로 묶어줄 거야. x-5에 m, y가 이 항에서 올 거야. 그럼 빼기 2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m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항등식의 입장일 때에는 x는 5, y는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얘가 좌표 평면 위에 m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다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5,-2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앞으로 1차식에서 어떤 m이 주어지면 m으로 묶어줘. 혹은 어떤 k라는 값이 있으면 k로 묶어줘. 그렇게 했을 때 여기와 여기를 0을 만들어주는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거예요. 자, 주제 뭐라 그랬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의미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식이야. 이 무한한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니, 그런 뜻이야. 그죠? 보통은 식 하나가 그래프 하나만 나타내는데 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얘가 다 나타내고 있어. 특징은 뭐지? 2,3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내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이 확장이 되는데 괄호 더하기 k 괄호는 0인데 이번엔 여기도 x와 y에 대한 식이 있고 여기도 x와 y에 대한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 얘네들의 교점이 있을 거야. 자,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몇 개쯤 되겠어? 역시 또 어떻게 돼? 무수히 많지? 그지? 이 상태를 나타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괄호 두 개를 만들어. 한쪽에 k를 붙여. 그러고 요 식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요 식을 여기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과, 그럼 두 직선의 교점 x-2y 플러스 3k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얘가 지금 뭐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얘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점을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간대. 0,0을 지나간대. 그럼 0,0을 여기다 어떻게 하겠니? 넣어줘. 넣어주면 x에 0, y에 0 집어넣어주면 3k, x에 0, y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되면서 k가 뭐가 되죠? 3분의 1.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고 정리해주면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솔루션 AA 방법으로 풀어야지. 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틀렸다고 말은 못해. 선생님, 이거 연립방정식 교점 구해가지고요. 그죠? 그 교점 구해가지고 얘랑 원점 0,0 하고 그러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공식 외웠잖아요. 그렇게 풀어도 되지 않아요? 돼요.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루기보다는 첫 번째 솔루션 A의 방법으로 다뤄야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적인 풀이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점과 직선의 이제 마지막 개념.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개념이 있을 거야. 수선을 내려주겠지.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D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D. 어떤 점과 어떤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D를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 공식으로. 주의할 점이 있어. 어떤 점의 좌표는 x1, y1이야. 이때 이 직선은 표준형으로 쓰면 안 돼. 항상 뭘로 바꿔야 해?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공식 D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분모는 누구? 일반형의 x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가고 루트 안에. 분자는 절대값이야. 절대값이 되면서 얘는 얘랑 만나. ax1 그리고 얘는 얘를 만나. by1 플러스 그리고 상수항 c를 써주는 거.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좀 생략하려고 해요. 여기는 공식을 잘 외워서 익혀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 했죠. 그 다음에 위치 관계에 따른 개수들의 특히 mm-가 마이너스 1 혹은 aa-bb-가 0이 되는 거 얘기했고, 괄호 k 더하기 괄호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어떤 정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변해주고 있다. 혹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변해준다. 마지막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 네 가지 개념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